7월의 마지막 목요일 저녁입니다. 생방송 굿데이, 저는 김도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양원입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도 장마라고 하지 말고 오기로 부르자 이렇게 말을 하시던데요. 정말 엄청난 강수로 이번에 이례적인 피해를 입혔던 장마, 공식적으로는 끝이 났습니다. 장마 일수로 보면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장마 기간에 내린 비의 양으로 보면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세 번째였고요. 짧은 시간에 비가 집중되는 강우 강도는 역대 최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장마가 됐든 우기가 됐든 용어는 둘째치고요. 대응 방식은 확실히 변화가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이례적인 강수에 이제는 펄펄 끓는 폭염까지 어떤 상황에도 대비를 잘하는 우리가 돼야겠고요. 또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예. 휴가철 안전사고도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첫 소식은 팡팡 남매와 함께하는 디트로 팡팡인데 남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이종 손자네요. 네, 오늘 방송 시작 전부터 계속해서 물어보셨어요. 네, 섭섭하신가 봐요. 제가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종식 씨는 오늘 부재 중이고요. 하지만 도시철도는 여전히 운행 중입니다. 도시철도 타고 떠나는 여행 디트로 팡팡. 오늘도 어김없이 출발합니다. 디트로 팡팡. 이번역은 대시 즐거움이 탄, 행복이 탄, 디트로 팡팡. 팡팡. 네, 오늘은요 수성못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장역으로 갈 겁니다. 서문시장. 듣기만 해도 신나요. 서울시장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정답 디트로 팡팡. 막히는 거 없이 쭉 간다고요. 쭉. 자차로 가는 게 일단 무조건 빨라요. 네? 자차로 갑니다. 자차. 자차지? 네, 그러면은 아닌가요? 진짜 토를 시간을 재봐요. 그러니까 자, 하나, 둘, 셋. 시작. 자, 1분 1초 궁금해요. 갔다가 빨리 뛰자. 뛰자. 궁금하다. 가세요. 저는 차로 가는 지하철로. 것 그리고 3호선 타고 가는 것. 네, DBC에서 동시에 출발. 한 명은 자가용으로, 한 명은 도시철도로. 과연 누가 더 빠를까요? 답을 좀 알 것 같기는 저도요. 하지만 네, 일단 야, 한번 볼까요? 시원해. 그리고 여기 또 얼마나 둘, 셋, 시원합니까? 넷, 맞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밖에 안 돼요. 얼마 안 걸립니다. 그리고 3호선이라서 쭉 가거든요. 2분씩만 잡아도 한 20분? 맞습니다. 시원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3호선. 평일 낮이지만 승객들이 꽤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3호선 자주 타세요? 아니 가끔 탑니다. 오늘은 어디 가시는데요? 아니 시장이에요. 시장 어디요? 서문시장. 저도 서문시장 가요. 근데 많잖아요.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자가용 운전도 있는데 지하철 타는 이유가 있으세요? 지하철 좀 편리하게. 이게 좀 빨리 가잖아요. 아 그래요? 예. 한 10분 정도는 빠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차 타고도 그냥 쭉 가잖아요. 그래도 네? 교통이 또 막힐 수 있으니까. 맞아요. 한편 종식 씨도 출발했습니다. 그래도 차가 더 빠르지 않을까? 하지만 가는 곳마다 빨간불이 막아서죠. 급한 마음이면 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맞아요. 시스템은 신호등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또 신호 그래요. 걸렸네. 야, 그래요? 차가 좀 편하긴 해도 이게 중간중간에 좀 차가 막히니까 살짝 애매하네. 차는 근데 또 빨리 운전을 도착해야 하면 되는데. 힘들죠. 편하지만은 않아요. 맞아요. 누가 더 빠를지 답은 나온 것 같고 관건은 얼마나 더 빠른가 하는 31분 건데요. 36초가 나왔는데 또 오늘따라 차가 조금 막혀가지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왔죠? 얼마나 걸렸냐면 19분도 안 걸렸어요. 우와. 제가 이긴 것 같은데요. 10분 넘게 차이 나네요. 공식 씨는 주차도 안 했어요. 아니 낮 시간이 시간인데 이 시간이 정도면 된다고요? 출퇴근 시간은 말할 것도 어마어마- 없죠. 맞아요. 밑으로 타야지. 그럼요. 금방 쭉이거든요. 도시철도 3호선을 타면 편하게 빨리 갈 수 있는 오늘의 목적지 서문시장. 100년 넘게 사랑받아온 대구의 대표 시장인 만큼 찾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진짜 서문시장이 맞긴 하나 봐요. 진짜 많이 내리시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고생 많으십니다. 이용객 수가 어느 정도 돼요? 하루에 약 한 12,000명 정도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네. 3호선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역입니다. 그렇게 늘 사람들로 붐비는 서문시장역에 오늘은 특별한 이벤트가 열립니다. 역사 한쪽에 테이블이 펼쳐지고 생수의 부채까지 등장. 생수 부채 받아가세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네, 무료입니다. 와.
생명 씨, 야 여기 물 주네, 물 주네. 예, 더운데 생수 부채 받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 무료예요, 무료? 예, 무료 얼음물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어머나. 야 더웠는데 이게 왜 생명수야? 야. 정말 가는 날이 얼굴이, 장날이었네요. 가뭄의 오아시스 같은 생명수를 시원하게 벌컥벌컥. 야 아니 이렇게 뭐 시원한 물도 주시고 시원한 부채도 주시고. 아, 네. 뭡니까 이게 지금? 이 행사는 디트로 쿨 서비스라고 하는 행사인데요. 예. 이곳 데프리카의 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10년 이상 된 디트로의 대표적인 여름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 봤는데 그럼 여기에서만 열리는 거예요? 이곳 서문시장역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시는 동대구역 그리고 반월당역에서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를 찾는 시민들에게 시원함을 선물하는 디트로의 특별 이벤트. 아, 이게 처음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 해왔던 거군요. 네, 오늘 맞습니다. 지금 몇 개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 1000개 준비했습니다. 1000개요? 예, 예. 생수 부채 있습니다. 받아가세요. 자 생수 받아가세요. 근데 진짜 더운데 생수가 아, 최고거든요. 그럼요. 부채도 저게 바람도 만들지만 해도 가려줄 수 있어서 좋아요. 괜찮으신 거 맞으세요? 해도 땀을 흘리시네요. 걸음을 잠시 멈추고 생수와 부채를 받아가는 사람들. 전날 굉장히 더웠거든요. 시원한 얼음물이 아주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주 맛있게 드시죠? 땀 많이 흘리면 목이 마를 수밖에 없죠. 네. 아우. 아, 물 맛있다. 더운 날 물 한 모금 하시니까 어떠세요? 맞아, 너무 좋아요. 목이 물속에서. 너무 말랐는데 진짜 찬스가 맞았다. 이야, 그러니까요. 아유, 이런 봉사도 하고, 아이고, 행복하소. 우리도 행복할게. 행복을 기원하셨어요. 사랑합니다. 수북이 쌓여있던 1000개의 생수와 부채가 금세 자 이제 동났습니다. 3개 남았습니다. 3개 선착순 3분에게만 드립니다. 시원한 얼음을 고민하지 마시고 옷에서 받아가세요. 받아가십시오. 받아가시고 예. 마지막 남은 생수까지 주인을 찾아가고 쿨 서비스 성황리의 마무리. 시원한 얼음 받았는데 어때요? 받으니까? 좋아요. 야 벌써 다 끝났어요. 아유, 귀엽네요. 여기 꽉 메고 있었는데. 야, 1000개가 이제 다 나갔어요. 네. 조금 힘들지만 많은 시민 여러분들한테 시원한 생수를 줄 수 있어서 힘든 것도 모르고 했습니다. 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네요. 시원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또 있어요? 끝난 거 아니에요? 더운 여름날 저희를 가만두질 않으시고 네? 10,000원의 행복. 10,000원으로 이제 오늘 고생한 디트로 분들한테 선물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해야지.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고생하셨으니까 네. 서문시장을 대표하는 맛있는 먹거리가 좋지 않을까? 너무 많잖아요. 저희가 한번 찾아가서 맛있게 한번 저희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서문시장은 날마다 장날입니다. 푸짐하고 맛있는 먹거리가 가득하고요. 없는 게 없는 골목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북적합니다. 이날은 진짜 많았죠. 서문시장에 먹을거리는 뭐 전국적으로 유명하죠. 그럼요. 와, 양 많다. 자, 사장님. 자, 사장님 계세요? 아, 사장님이세요? 잠깐만요. 마담 봐요. 마담 봅시다. 아, 아, 이게 시장이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우와! 이야. 바로 따라주시는 거예요. 사장님 전화 안 줍니까? 제가 먹어봐야 되는 사장님. 얼마나 고소할까요? 됐어. 야. 여름날에 마시는 콩국이. 영양하고 앞에 헛떡지. 엄마 섭섭해할 것 아, 같은데 우뭇가사리 엄마의 들어있어요. 야, 이거다. 오. 여기다, 잠깐만. 시장의 맛이죠. 맛있다. 맛있는 건 못 참죠. 당장 사야죠. 고소한 콩국 포장이요. 인심 좋게 덤도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역시 서문시장. 안녕하세요. 즐거운 시장 나들이 구경할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건 더 많았습니다. 10,000원의 행복 제대로 누리고 두 손 무겁게 준비했습니다. 와. 마음이 든든하네. 호떡도 정말 맛있죠. 맞아요. 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계시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오늘 하루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드리는 거죠. 아이고. 잘하셨네요. 오늘 하루 시민들에게 시원함을 선물해 주신 직원분들께 저희가 대표로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 고소합니다. 예.
그럼 이번 쿨 서비스 이번으로 끝인 건가요? 아니면 더 있나요? 우리가 한 번 더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때 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도시철도 타고 떠난 시장 나들이. 그곳에는 사람 사는 정이 있고 함께 나누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는데요. 더운 여름, 지친 일상을 위로해주는 시원한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대구 시민분들이 네.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 시원한 얼음을 한잔 먹는 것 그럼요. 자체가 얼마나 행복일까요? 네. 올 여름도 우리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응원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뒤로 팡팡! 대구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이자 대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으로 손꼽는 서문시장에 다녀왔습니다. 도시철도를 타고 가니까 빠르고 편하고 시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쿨 서비스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10년째 하고 있는 이벤트라고 하는데 10년이나 됐어요? 네.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너무 덥다 하다가도 그 생수와 네. 부채 받으시면 얼마나 또 좋아하실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받는 그 순간 바로 드시고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쿨 서비스도 서비스지만 더위를 맞아서 이제 무더운 여름을 맞아서 도시철도에서도 여러 가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1, 2호선에서는 시원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3호선에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진 무더위 쉼터와 함께 양산까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네. 세상에 너무 좋네요. 근데 양심 양산이에요? 양심을 가져갈 순 없고 그거 좀 안타깝네요. 근데 저 진짜 서문시장에 콩국이며 떡볶이, 남장만두, 뭐 호떡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갔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아니 도시철도를 타고 갈 수 있는 시장이 꽤 많잖아요. 맞아요. 1호선은 일단 칠성시장이 있고 동서시장이 있고요. 1, 2호선 환승 구간에 가시면 연매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2호선은 방천시장, 뭐 이외에도 뭐 팔살시장, 신매시장, 관문시장 대부분의 전통시장들이 또 역사하고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니까 아주 더울 때 말고라도 저녁 무렵에 선선한 바람 쐬면서 도시철도 타고 시장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장도 간단하게 봐오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 한번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는 홍선미 씨가 준비를 하고 있죠? 여기 스튜디오에도요 혼자인 분들이 두 분이나 있습니다. 요즘 혼자인 분들 대세라고 이렇게 아직도 혼자신가요? 네. 혼밥, 혼술, 혼자 할 수 있는 거 또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1위 크리에이터들을 제가 만나고 왔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인에 의한, 1인을 위한 지금은 바야흐로 1인 미디어 전성시대 콘텐츠 도시 경북의 크리에이터들을 만나러 갑니다. 고고! 경북의 크리에이터들이 다 모였다고 합니다. 바로 경북 크리에이터 미디어 데이. 어떤 행사인지 가보시죠.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자신만의 컨텐츠를 만들고 세상과 소통하며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경북의 크리에이터 48명이 특별한 행사를 맞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경북의 크리에이터 미디어 데이입니다. 일단 어떤 행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은 2018년부터 시작된 본 사업이 6년 차로 맞는 사업이고 6기생들 48명이 출발하는 미디어데이 행사 날입니다. 그럼 1기부터 시작해서 그간의 성과도 꽤 컸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예, 그동안까지 저희들이 육성한 인원은 한 200명 남짓 육성을 했고 시민들도 참여해서 한 600명 정도의 시민들도 같이 교육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 유명한 크리에이터들이 이렇게 발굴이 되었는데 대표적인 거는 지영궁, 그다음에 저희들 호수사잔 등 통해서 아마 크리에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팔로워 수가 500만이 넘습니다. 500만이요? 무려 500만?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북의 자랑스러운 크리에이터들인데요. 선배들의 뒤를 이어 맹활약을 다짐하는 6기 교육생들. 행사 전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도 주고받는 이들 사이에 조금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조금 연세가 있으신 것 같네요. 그렇죠. 머리가 하얗게 됐습니다. 내가 크리에이터가 돼서 어떤 걸 좀 많이 그 노출을 하고 싶으세요? 알리고 싶으세요? 지금 이제 제가 한국의 뭐 뽕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랄 인증을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 끝나면 이제 제가 수출을 해주는 거죠. 최고의 파워 크리에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장래 희망이 그렇습니다. 이야,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선배 크리에이터들의 강연이 마련됐습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에 다들 눈이 반짝반짝. 스타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저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진지한 분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분입니다. 김경로 농업 크리에이터입니다. 농업 크리에이터, 그렇죠. 농업 관련 콘텐츠를 만드나 봐요. 그럼요. 경산시 하양읍. 그가 운영하는 농원 한쪽에는 작은 작업실이 마련돼 있는데요. 농원 일하랴, 콘텐츠 제작하랴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답니다. 아니 근데 어쩌다가 크리에이터가 되셨대요? 농업을 처음 해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농기계를 다룰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동네 어르신께서 지나가시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돈 벌어가고 나중에 나이 들면 병원비로 다 나간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말씀 진짜. 딱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마음이 탁 찡하더라고요. 제가 농기계를 직접 사용해보고 이게 농업인분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콘텐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일에 지칠 때마다 영상 제작으로 에너지를 충전한다는 김경로 크리에이터. 그에게는 특급 도우미가 있는데요. 촬영 감독님, 바로 아내입니다. 아내분께서 직접. 각도도 잘 안 나오고 하니까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결혼 전부터 조금씩 도와주고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그냥 하자는 대로 다 했는데 네. 지금 후회하세요? 아니요, 전혀. 재밌어요, 저도. 가족의 든든한 지원에 힘입어 독보적인 농업 크리에이터로 날마다 한 발 더 가까워지는 김경로 씨. 자신만의 경쟁력이 또 대단하다고요? 제가 뮤지컬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뮤지컬이요? 연기도 조금 할 수 예. 있고 춤도 추고 노래도 되다 보니까 제가 컨텐츠를 찍을 때 발음이나 발성이 좋다 보니까 설명을 했을 때 잘 들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재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재미적인 요소를 넣다 보니까 그게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미 요소 나갑니다. 이겁니다. 재밌어요. 제가 예. 농업 크리에이터이다 보니까 국내외에 이제 농기계 박람회가 엄청 크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참가해서 이제 농업인분들한테 새롭고 꼭 필요한 이제 기계를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농업인분들한테 좋은 농기계를 소개시켜드리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사는 농업인들이 많으셨으면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목표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교육생 여러분들이 경상북도와 경산시의 대표 크리에이터로서 영향력 있고 건전한 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대내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크리에이터 서약 씨. 경북을 대표하는 크리에이터로서 지역의 우수한 산업과 문화를 알리고 더 나은 콘텐츠로 세상과 소통하겠다는 모두와의 그리고 스스로와의 약속입니다. 중요하죠. 그렇죠. 방금 서약을 했습니다. 그죠? 네. 어깨가 진짜 무거우실 것 같아요. 앞에 성공하신 우리 선배님들께 많은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 무겁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좋은 기술력도 많이 알리고 이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가는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어떤 교육을 가도 가장 중요한 거는 성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인 컨텐츠에 노출을 시켜서 이제 그 시청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친근하게 다가가고 그리고 이제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력을 보상받는 수료식. 하지만 진정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건 꺼지지 않는 열정과 각오 그리고 끈기라는 걸 다들 이 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와, 오늘을 계기로 정말 이 스타들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자, 파이팅 응원 메시지 하나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배출된 유명 선배 크리에이터들을 따라서 우리 6기 신입생 여러분들도 유명 크리에이터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통통 튀는 개성, 강력한 콘텐츠로 뉴 미디어 신산업을 이끌어 나갈 주역들.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출발할 경북의 크리에이터. 당신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네, 6기 경북 크리에이터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일단은 정말 콘텐츠도 다양하고요. 뭐 연령대라든지 그다음에 나이 또 경력 직업까지 너무나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공통적인 게 열정! 열정만큼은 정말 대단히! 네, 맞아요. 네. 진짜 칭찬합니다. 멋있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도 1인 크리에이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냐 저한테 물어보셔서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었는데 이번 영상 보시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맞습니다. 근데 막상 시작하는 거는 쉽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끝까지 버텨내면서 살아남아서 성공으로 가기까지가 진짜 힘들다고 들었어요. 그럴 때 드릴 수 있는 성공 비결이나 팁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나왔잖아요. 아까 나왔고 그런 비결이라면 지인분께 저를 찾아오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제가 아직 물론 성공은 못했지만 향미가? 향미가요. 제가 예. T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예. 뭐예요? 먹방 콘텐츠를 못 하고 보셨어요? 있거든요. 예. 네. 봤어요. ASMR 먹방 콘텐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반년 넘게 좀 해본 결과 뭐 일단은 반응이 없더라도 좀 끈기 있게 뚝심 있게 밀고 나가면 언젠가는 예. 조금은 좀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미 보니까 예. 경북의 크리에이터 분들은 이걸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 그럼요. 같아요. 예. 그래요. 근데 이 크리에이터라는 게 이제 언젠가부터 좀 친숙해지기 시작했는데 정말 많습니다. 우리 국민 530명 중에 한 명이 1인 크리에이터라고 해요. 이 정도로 많을 줄은 저도 몰랐는데 그만큼 1인 미디어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경북의 1인 크리에이터들이 경쟁력을 갖춰서 세계 시장에 우뚝 서기를 저희도 응원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이번 수는 북적북적 시장 나들이 가는 날이 장날 시즌2입니다. 네, 뭐 요정이라고 꼭 깜찍할 필요는 없죠. 우리 푸근하고 구수한 시장의 요정들 한기웅 씨와 강민 씨가 오늘은 어떤 시장의 맛과 흥을 담아왔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영천으로 갔군요. 영천이요? 네, 시즌 1에 이어서 두 번째 방문입니다. 경제 살리러 간다. 영천 공설시장 가는 날이 장날이라예. 장날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영천입니다. 지금도 대단하지만 옛날에는 그러니까 영남의 3대 시장 하면은 영천 공설시장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대구 양령시 안동장과 함께 영남의 3대 시장으로 꼽히는 영천 공설시장. 조선 중기 영천 남천변에서 개장해서요, 무려 70여 년 전 변제의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 뭐 돈베기도 그렇고 곰탕집 정말 일품이죠. 맞습니다. 영천 공설시장은 일단 뭐 주차장이면 주차장, 또 문화시설, 또 나라의 길이 형님요. 길이 이만큼 넓다. 여기가 바로 영천의 공설시장입니다. 우리 시장의 우리 김영호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회장님, 길을 언제 봐도 넓네요. 네, 넓습니다. 고객님이 편하게 쇼핑하셔야 되기 때문에 점포는 좁고 들으셨지요? 길은 넓습니다. 우리 고객님들이 좀 편하게 다니시라고 점포를 좀 쫄았다 합니까? 공설시장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오래됐지? 지금 1955년 5월 1일 개설했거든요. 그래서 68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영천 공설시장의 자랑은 뭡니까? 영천 공설시장은 영남 3대 시장 중에 들어가서 옛날에 영천이 자랑할 거는 제사상에 올리는 돈베기, 그다음에 소머리 곰탕. 이 두 개를 특별히 자랑하고 싶습니다. 돈베기 하면 바로 또 영천 공설시장 아닙니까? 버티고 있어. 여기는 곰탕이 기가 막히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어. 오늘 같은 7일 또 2일 장날이면 각지에서 새벽부터 장을 보러 오는 시장. 바로 이곳 때문입니다. 여가 돈베기 거리 아닙니까? 돈베기 거리.
간을 친 토막낸 상어고기, 그걸로 구이에 산적에 조림까지 하잖아요. 어머니요. 제사상에 이 이거 빠지면 안 경상도에서는 되죠. 돈베기가 맞습니다. 빠지면 제사가 안 되잖아요. 그지요? 우리 어머니는요 하신 지 얼마나 돼요? 제가 한 50년 50년요. 50년이요? 옆에 있는 저분은 누구라요? 아들. 아드님. 야 아드님. 예, 몇째 아들이라요? 첫째입니다. 장남. 우리 엄마는 어떤 엄마라요? 우리 엄마의 가장 소중한 분이죠. 이렇게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없어서는 안 될 거고. 엄마랑 언제까지 같이 일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까? 저야 뭐 솔직히 어머니가 힘드니까 빨리 그렇게 끝내고 하시면 좋겠지만 어머니가 하시는 만큼 저는 받쳐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할 것 같습니다. 저 자리 꼭 지켜줘 있어. 예, 알겠습니다. 야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많이 써. 영천 돈베이 하면 이제 유명한 게 뭐냐면 좋은 품질, 좋은 가격. 언제든지 영천 시장 안에 오시면은 안 쏟고 좋은 물건 살 수 있기는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사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많이 있어. 아유, 저 미소가 참 순박하게 느껴지는데 또 진심도 같이 느껴져요. 맞아요. 야 안녕하세요. 야 유정집. 유정집 화이팅. 아니 찌짐 튀김해요. 일로 와봐요. 야 하신 지는 얼마나 돼요? 저희 2020년에 문 열어서 예. 1년 하고 예. 셋째 낳고 다시 왔습니다. 이야. 안 낳고. 안 놓고 다시 와서 또 문 열었네.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어머니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박수 받아야죠. 맞아요. 함성 씨 소리 한번 질러요. 시작. 요즘 세상에 세 명이. 근데 시장에서 가게 하면서 아이를 그렇게 놓으려고 마음 먹는 거는 사실 어렵잖아요. 사랑하면 다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사랑하면은 예, 사랑해도 잘 안 돼요. 진짜 아니 여러분들 들으셨죠? 사람이 사랑을 하면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새 아이의 엄마, 아빠인 동시에 활동적인 청년 창업가 부부. 속이 꽉 찬 보따리 만두에 색색의 전까지 여전히 시장에서 맛볼 수 있게 한 주인공들입니다. 눈으로 일단 영천 맛있네요. 눈으로 공설시장은 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젊은 사람도 있다. 이 전통은 젊은 사람이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럼요. 이 전통을 지킬 수 있는 영천시장으로 많이 와주세요. 네, 신념이 아주 확실히 느껴지죠. 유정집 정말 진짜 가보고 싶어요. 세명 괜찮다. 위대한 형님요 아들이 많이 놓는 이유가 있네. 이거 이 옷을 보니까 자꾸 알을 낳고 싶지. 전통시장 안에 이렇게 예쁘고 아기자기한 옷장 보셨나요? 쑥쑥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신발부터 옷가지까지 없는 게 없는 아동복점입니다. 아이고 장난 아니 저렇게까지 좋아하신다고요? 네네. 아니 여기서 아니 시장에서 무슨 아이 옷집이 지금 요즘 세상에. 아, 그죠. 저도 이제 아기 키우는 아기 엄마거든요. 네. 또 영천 토박이라 가지고 네. 쭉 영천에 시장 장날 되면 시장도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시장을 조금 알게 되기도 하고 네. 와서 보니까 막상 또 젊은 사람들도 장날에 아기들이랑 손잡고 구경도 많이 오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가게 문 연지는 얼마나 돼요? 저는 얼마 안 됐어요. 여기 지금 공설 시장에서 제일 막내예요. 지금 2년 차. 어린이집 교사에서 상인으로 거기에 아이들 구경하기 힘든 농촌에서 아동복점을 하기란 그래도 정성으로 운영하고 우리 저 있습니다. 유정집에 마지막에 낳는 아가 여자라요? 남자라요? 남자. 그 집에 여름에 그 요번에 낳느라 좀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옷 한번 봐줘요. 이거 멋있겠다. 이거 멋있겠다. 아이고, 너무 그 집에 야, 그거 좋네. 첫째 또 언니아가 그 집에 또 왕언니아가 있어요. 그 집에. 첫째가 잘하시네요. 예, 잘하시네요. 얼마입니까? 아니 진짜. 네. 지갑 열립니까? 예, 50만 원. 예. 20만 원. 어머. 15만 원에다가 어머머. 돈이 제법 나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전부 다 얼마입니까? 예. 97만 원. 97만 원. 97만 원. 언제 했니? 97만 원. 97만 원. 97만 원요? 나와봐요. 뭘 세고 있죠? 10만 원. 10만 원이거든요.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000원은요. 네. 커피 한 잔 해요. 오! 요거 포장 딱 해서요. 저 유정집에 배달해드릴게요. 배달해줘요. 오, 멋있다. 남자다.
아우, 정말 좋아하시네요. 예. 나 삼남매면 뭐 옷값만 해도 사실 엄청 나잖아요. 그렇죠. 형님 이 골목은 냄새만 맡아도 건강해집니다. 내 형님 여한 벌써 벌벌 끓는 거예요. 형님요 냄새만 좀 맡아봐 있습니다. 아이고 말로만 듣던 그 영천 아이고 곰탕. 수고합니다. 아줌에. 소뼈를 푹 고아낸 국물에 쫄깃쫄깃한 소양을 담아낸 곰탕 한 그릇은 보약이 따로 없죠. 영천 공설시장의 명물인 곰탕골목. 그 곁에 또 다른 품목의 식당도 있었는데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니 아줌에. 네. 아줌에 요 일하는 분이라요 주인이라요. 네, 제가 주인입니다. 아이고 뒤에 있는 분은요. 일부는 도와주시는 분들이요. 도와주시는 분들. 네. 여기 지금 네, 팥죽 야 이거 호박죽이네요. 맛 좀 보시라고. 저희 집 죽 너무 맛있거든요. 야 형님. 아니, 맛보시라고 저렇게 크게 주시는 너무 거예요? 맛있어서. 야, 호박은 형님요. 형님 어머니 생각나시죠? 고향 어머니. 그러니까요. 이 호박이 와우 맛이 진짜 구시하이. 진짜 맛있죠. 여름에 정말 호박죽 이것도 좋아요. 뭐라요? 뭘 또 가지고 오셨네요? 고디. 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줌에 고디장은 진짜 잘해야 됩니다. 진짜 맞아요. 많이 드셔보십시오. 아, 우거지 들어있어요. 당연히 그거 가셔요. 너무 맛있었어. 그건 알 것 같아요. 아줌에 이거 엄청 잘하네요. 이거를 누구한테 배웠어요? 이게 이제 고뒷국은 옛날에 이제 엄마가 끓이던 걸 제가 끓이니까 손님들이 또 맛있다 하셔서 드시는 거고, 요 죽은 이제 저희 시어머님이 예전에 이렇게 난전에서 팥죽이랑 호박죽 끓여 파셨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좀 배워서. 그럼 이 말이잖아요. 이건 양과 엄마, 어머님들 엄마. 손맛이 다 들어가 있네요. 시어머니. 야. 포장 좀 이 해주시지. 두 개를 보면은 이 노래가 떠올리겠네요. 우리 한기용 씨를 계속 먹느라고. 그렇죠. 대한민국 최고의 영천 공설시장의 스타를 찾아라! 오늘도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후포의 집 운영하고 있는 허달미입니다. 늦어도 그날까지 약속만을 남겨둔 채로 박자가 느린 거죠? 예, 못 따라가는 거죠? 오늘따라 다 박자가 좀 느리네요. 야. 뼛속깊이 사모치는 그리움만으로 애원한들 못 오는 사람 바이브레이션이 예사롭지 않네요. 그냥 신나요. 죄송합니다. 잘하셨는데요. 아유, 죄송하긴요. 네. 꽃다발을 꽃다발을 와 사왔어요. 1등 하시라고. 1등 하시라고. 1등 안 되면 안 돼. 어떻게 하려고요? 먼저 1등을 우리가 만들면 돼요 지금. 예, 그래요? 자 오늘 영천공설시장의 1등입니다. 이원나. 이야. 축하드립니다. 자 먼저 인기상부터 시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인기상 최고의 고객입니다. 이월남. 아까 1등 받으신 그분인데 네. 인기상까지. 박이선님. 축하합니다. 자 오늘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영천공설시장에서 함께했습니다. 형님 기분 좋지요? 아, 예. 기분 좋다마다요. 우리 영천 공설시장 최고입니다. 회장님 많은 분들한테 마지막 말씀 한 말씀 하시죠. 고객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생존해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자 우리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천 공설시장입니다. 가도 가도 가고 싶어지는 시장, 영천 공설시장이었습니다. 네, 가는 날의 장날 이 시간을 통해서요. 경북 곳곳의 시장 명물은 물론이고요. 또 지역마다의 특산물도 상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주에는 인삼이 있고요. 또 한우도 유명하고요. 영천하면 돈베고기에 또 소머리곰탕까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유명하기도 하지만 맛이 진짜 좋거든요. 제가 또 영천의 딸이잖아요. 잘 압니다. 가시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여기에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제가 영천의 딸인데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있었거든요. 트렌디한 아동복집. 저는 이번에 조카 옷 선물은 여기 사려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또 형형색색의 전과 또 보따리 만두까지 파는 그곳은 분식집에는 부모님 뵈러 갈 때 같이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요. 아유, 뭐 요즘 경북 곳곳이 수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서 휴가철인데 이거 떠나도 되나 좀 망설여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왕 휴가를 가시게 된다면 우리 지역 경북에 가셔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천에 특히 치산계곡이며 보현삼댐 뭐 정말 가볼 만한 곳이 많고 오늘 보신 것처럼 먹을 만한 먹음직한 먹을거리도 참 많이 있으니까 전통시장에서 한 끼 식사 장보기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면서 묵묵하게 교단을 지키고 계시는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 그런데 최근 그 암울한 교권 침해 현실 앞에서 그간의 사명감, 또 긍지 이런 것들이 좀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보통의 학부모와 학생들도 마음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서 궁금해지는 우리 지역 교육의 현주소 굿데이 초대석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구시 교육청 강은희 교육감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좀 민감한 시기에 모시게 됐는데 교육을 흔히 우리가 백년지 대계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게 바로 교육이다. 그렇게 중요한 교육을 사실 뭐 학교나 선생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한쪽에만 지금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구시 교육청에서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대구 교육 그 일환으로 학부모 인식 정립을 위한 캠페인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뭐 최근에 뭐 학교 폭력이나 교권 추락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는 학교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거나 또 믿지 못하고 또 갈등이 발생했는데 제때 해소되지 못하는 거. 그래서 학부모가 새로운 교육의 주체로서 그냥 교육 서비스를 받는 주체일 뿐만 아니라 교육을 같이 하는 주체로 나는 인식을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학부모 인식을 좀 제대로 정립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는데요. 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남의 아이도 나의 아이다. 그래서 모두의 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학교를 믿고 기다려주는 그런 캠페인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예. 또 그 일환으로 최근에는 타운홀 미팅도 이제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타운홀 미팅 조금은 생소하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행사가 어떤 행사고 또 하시면서 또 어떤 소회를 가지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난 7월 11일 시작을 했는데요. 타운홀 미팅은 미국이 영국의 식민시대 때 시작했는 게 시초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같이 비공개적으로 공론화하면서 정책 이슈에 대한 의견을 수합하고 논의를 하면서 이게 좀 보편적으로 정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미팅을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부모님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학교의 정책과 어떻게 하면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을지 학부모가 교육 주체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의견들을 제시했는데요. 현장에서 보면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진지하고 또 열정적으로 참여해서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많은 좋은 의견들이 개진이 되었습니다. 예. 학부모들이 중심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번 대구시 교육청의 이 타운홀 미팅에서는 학부모들로 구성된 퍼실리테이터 이분들이 이제 토론을 주도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모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이 퍼실리테이터 좀 생소한 단어인데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쉽게 좀 진행을 할 수 있다. 협력자, 촉진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 미팅을 하다가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고 또 어긋난 결론이 낼 수도 있는데 이 8분이 한 그룹이 되었을 때
그중에 한 분의 학부모님을 실제 타운홀 미팅 전에 퍼실리테이터의 역할과 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사전 교육을 해드렸고 예. 현장에서는 학부모님들이 똑같은 입장이니까 같은 입장에서 공감하면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매우 잘 해주셔서 정말 결과가 저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좋은 내용과 대책들이 제시가 되었는데 그런 회의 진행을 학부모님들 스스로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또 말씀을 듣고 영상을 보고 하니까 대구 학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으시고 실제 참여율도 진짜 높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 다 행복한 대구 교육 캠페인을 위해서 최근에 대시빈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이었고 또 어떤 기관들이 참여를 했나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많은 학교 교육에 따른 문제가 있었고 또 상호적이기보다는 일방적인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교권 침해 또 학교 폭력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교육의 삶 주체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 학부모, 학생, 선생님 외에도 대구 시민이 모두 참여하고 특별히 그중에서 시민들과 직접 공감을 가능한 종교계 그리고 사회복지기관, 시민단체들이 함께해서 지금 우리 대구의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네트워킹이 되지 않는 학부모님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시민단체와 이런 종교계를 통해서 네트워킹을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학부모 캠페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도움을 받고자 해서 33개 기관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앞장서 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네, 정말 다양한 단체에서도 함께 해주고 있는 이번 캠페인. 지난 21일이었습니다. 마침내 이 캠페인의 슬로건도 정해졌는데요. 슬로건이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 학교입니다. 네, 어떤 뜻인지도 궁금하고 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슬로건이 정해졌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네, 이제 학교의 분위기를 바꾸고 또 학부모님의 인식들을 좀 바꾸기 위해서 1월 달부터 이 관련된 준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1, 2월 달에 학부모가 같이 참여하는 TF를 발족을 하고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의논을 하고 3월부터 3, 4월에는 직접 학생, 학부모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슬로건도 공모를 했습니다. 예. 슬로건도 한 2,900분 정도가 참여를 해서요. 그래서 각자 정말 제대로 된 학부모 캠페인을 할 수 있는 슬로건들이 접수가 되고요. 그 접수된 것 중에 4건을 별도로 선정을 해서 또 학부모와 시민들이 그 길을 갖고 또다시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된 제가 이 배지를 갖고 왔는데요. 네,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 학교. 이렇게 최종 슬로건이 선정이 되고요. 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까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학부모 선언문까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학부모다 보니까 훨씬 더 마음이 좀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캠페인의 앞으로의 방향이 또 궁금해집니다. 네, 저 학부모님들이 직접 만든 선언문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선언문을 10가지로 학부모님들이 저희가 전혀 관계하지 않고 학부모님들 스스로 10개의 선언문을 만들어 주셨어요. 직접?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면에 좀 글씨가 작아서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모든 아이의 성장을 내 아이의 성장으로 인식하고 학교 교육을 믿고 지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은 내 아이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항상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은 학교의 교육 과정과 교육 방침, 선생님의 수업과 생활 교육 방향을 이해하고 의견이 다를 때는 이게 중요합니다.
존중의 언어로 소통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정말 민원성의 항의가 아니라 네. 서로 소통하고 상황을 알아보고 문의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예. 이 선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예. 그래서 700여 분, 800분 정도 되는 학부모님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든 선언문이고요. 이 선언문들이 800분, 8,000분, 8만 명 이렇게 좀 확산이 되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정되고 신뢰 있는 좋은 교육을 받을 예. 수 있는 협조자, 지지자로서의 학부모님들. 그래서 대구의 새로운 교육의 주체로 학부모님들이 정말 새롭게 탄생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이제 학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선언문을 네. 또 만드신 거잖아요. 저도 알겠습니다. 이 선언문 예. 내용을 보고 네. 정말 감동을 했거든요. 정말 이 내용 하나하나가 10가지 내용들이 우리 학교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그리고 이 엠블럼도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직접 가지고 왔는데 여기 두 사람이 보이죠. 이제 이게 상징적인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어깨 동무하고 있는 거. 그래서 학부모와 선생님이 함께 하겠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렇게 쌩긋 웃는 눈웃음 짓는 여러 가지 이렇게 의미가 보이죠. 있군요. 예. 그래서 요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해서 만들어진 엠블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배지도 달고 이렇게 수건도 만들어서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스스로 선언한 이 선언문들이 지켜지면서 학교 현장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 지금 출생률도 작년에 대구가 매우 낮지 않습니까? 맞아요. 학교 출산율이 0.78이에요. 예, 예. 근데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우리 안심하고 학교를 보내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신뢰가 확보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학교 얘기는 뭐 늘 해도 새로운 것들도 많이 나오고 그동안 뭐 지속되어 온 것들도 많이 있는데 학교 폭력 얘기를 좀 해보면 사실 뭐 저 학교 다닐 때도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갈수록 좀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어서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뭐 저희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대구교육청에서 그런 학교 폭력에 관해서 주창하는 부분이 피해는 회복으로, 갈등은 대화로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예방을 하고 또 실행해 나가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학교 폭력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또 심각한 것도 사실인데 이제 학교 폭력 신고되는 건수로 보면은요. 사실은 심각하고 정말 우려가 되는 거는 비율은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학교 현장에 빈번하게 발생되는 거는 굉장히 좀 경미하고 우발적이고 그리고 또 사소하고 좀 낮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친구들 간의 관계를 잘 못 풀어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각하고 또 우려가 되는 거는 엄정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이제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내용을 보면 친구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거나 우발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응징하는 게 다가 아니라 물론 거기에 따른 적당한 벌과 반성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상호 회복이 저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피해로 분리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분리 조치, 거기에 따르는 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건 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다만 이 학생들이 회복적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먼저 학교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근데 거기에서 끝날 게 아니라 세 번째 회복적 교육이 필요하다. 서로 화해하고 다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근데 영원히 분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멀어진 친구, 그다음에 내가 피해만 받은 혹은 내가 가해만 했던 아이들로 그대로 분리가 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복적 생활 교육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같이 이해하고 또 같이 함께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까지 가는 것, 이게 앞으로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관련해서 저희 생방송 굿데이에서도 당장 다음 주부터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교육청의 슬로건과 같은 타이틀이죠.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 학교 시리즈 영상물이 방영이 되는데요. 아마 함께 하시는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생활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보면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세 단계의 회복적 조치가 매우 필요한데요.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단계마다 학생들을 어떻게 회복하고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학부모님이나 학생이나 선생님들이 이런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서요. 피해 학생도 마음을 회복하고 아이들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교육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치유와 회복을 할 수 있는 마음보험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우리 병원 위센터도 있거든요. 대구에는 4개의 병원 위센터가 직접적으로 이런 치료와 회복에 관여를 하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정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또 심각한 경우에는 병원 치료해 가서 심리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지원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해 학생도 교육이 좀 필요하거든요. 친구들하고의 회복할 수 있고 아이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해당이 되는 치료센터 그리고 회복센터도 작년에 20개에서 올해 더 추가되어서 26개의 교육센터가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해서 잘 작동이 된다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믿고 함께하는 학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신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잘 알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 방영이 되는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 학교 시리즈로 보시면 더욱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TBC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이러한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기관들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실은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또 이런 캠페인 또 어떤 내가 힘들 때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추가로 학대 설립한 학부모 원스톱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센터도 있거든요. 그게 가면 우리 MBTI라는 뭐 여러 가지 검사부터 시작해서 가족 상담까지 받아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떻게 힘들어 있구나. 엄마, 아빠 따로 아이 상담 이렇게 해주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잘 살펴봐 주셔서 홍보를 해주시고 또 내가 어려울 때 어떤 기관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취재해 주시면 매우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인데 예전엔 저희가 뭐 학교 폭력하면은 학생 간의 폭력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폭행한 일이 이제 잦아지고 있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대구교육청에서는 어떤 매뉴얼을 갖고 대응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게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께 순간적으로 폭언 그리고 이제 명예훼손 그리고 이제 상해 폭행 그다음에 이제 뭐 가끔 TV에서 보시면 성희롱적 발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교권 침해의 대다수가 학생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수업하면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학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안타깝게도 이제 최근 5년 동안 보면 교권 침해 사례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18년도에 134건이었다가 작년에 172건으로 이제 한 40건 정도 더 증가했는데요. 아마 이것 중에는 선생님들이 또 제자니까 또 이런 부분들 또 신고를 굳이 안 하신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실제로 뭐 경미한 사안부터 해서 발생한 거는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시면 즉각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교육권 보호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또 저희가 추가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법률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전담 변호사가 2018년 하반기부터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상담을 법적 도움부터 시작해서 전문 상담사 선생님 그리고 여러 가지 민형사상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재정적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비교적 정교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제 막상 본인의 일이 되면 이거를 직접 실행하거나 도움을 받을 때 막막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가장 먼저 교권보호센터를 찾으시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의 과정과 절차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앓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고 선생님들이 잘 회복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법과 제도에 대한 개편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 학교는 뭐 학생,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도 모두 함께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너진 교단의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에 많은 손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권리 보장을 해주는 또 교감하고 존중하는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 주신 대구시 교육청 강은희 교육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다 보니까 후텁지근해서 움직이기 싫다 하시는 분들 이럴 때 사실은 운동을 하면 불쾌지수를 많이 낮출 수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예. 알지만 좀 실천이 어려운 것도 있어요. 네. 한 주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